우리가 보면 이제 분노에 관련되는 부분이 해도 계속 지속되는 사람이 있어요. 해도. 어제 한 거나, 오늘 한 거나, 1개월 후에 하나, 3개월 후에 하나, 이 분노가, 강도가 점점점 세지면 세지지, 분노가 멈추질 않아요. 줄어들질 않는 거예요. 분노가 계속 지속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유형에 보면 분노가 없어. 시간이 약이어서 분노가 사라지는 사람이 있고, 아예 처음부터 분노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분노가 계속 지속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분노가 계속 지속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분노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멈추질 않아요, 분노가. 왜? 왜 멈추질 않을까요? 그 이유는 참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표현이 한번 되기 시작하면 분노가 표현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물론 참을 때도 나타나는데 참는 건 오래가지 못해요. 참는 거는. 그러나 표현하는 거는 표현이잖아요. 표현. 분노가 계속 지속되는 경우인데 표현인데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플러스. 한 사람은 분노를 표현을 합니다. 플러스. 잘못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남편들이. 미안하다. 잘못했다. 미안함. 그죠? 진짜 잘못했고 진짜 미안하다 그러고 정말 아내한테 뭔가를 잘 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남편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뭡니까? 깨달음을 이제 나름대로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아내한테 정말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뭔가를 잘해주려고 무진장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안하다, 정말 잘못했다 라고 하면은 이 표현이 점점 강화됩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한 걸 아는 놈이. 잘못한 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 그러니까 미안한 건 중요하지가 않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고 뭐가 됐고 그 시시콜콜한 거 예를 들어서 만약에 1년이 됐다. 그럼 1년 365일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다 열거가 돼야 돼요. 그게 다 열거가 되지 않으면 이 사람 분노 멈추질 않아요. 거기에 예를 들어 뭐 생일이라든가 우리 왜 1년에 한 번씩 생일이 돌아오죠. 또 1년에 한 번씩 또 뭐가 돌아오나요? 결혼기념일도 돌아오죠. 1년에 한 번씩 또 1년에 2번씩 명절도 돌아오고, 연말에 휴가 때, 뭐할 때, 애들이 뭐 이런 일이 생기고 뭐일 때, 그럴 때까지도 다 1년 동안 있었던 그 상대 여자와의 관계성에 관련된 거를 다 들고 파야 돼요. 근데 남자는 기억이 납니까, 그게?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들고 파는데 미안하다. 거짓말한다, 이게 난리가 납니다. 여기에서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기억에 문제가 생겨요. 기억에 문제가 생기게 되다 보니까 끊임없이 표현하고 알고자 하고 계속 들고 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언제까지 분노합니까? 언제까지 분노해요? 그 사람들은 남편이 배째라 할 때까지 분노해요. 배째라 해야 정신이 보통 나요. 남편이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만하자. 끝내자. 남편이 이제 더 이상 그거는 남편이 아내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옆에 있다 보면은 이러다가 아내가 죽을 것 같아. 도저히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리 미안해하고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답이 나오지 않아. 분노가 더 커지니까. 그때 뭘 합니까? 이제 그만하자. 그리고 내가 이제 사라질게. 그래서 남편이 포기를 해버립니다. 아내를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를 해버리게 되면 이제 표현할 곳이 사라지잖아요. 표현해야 될 이유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분노가 멈춥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거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됩니까? 분노가 계속 지속됩니다. 몇 년 가요? 몇 년 갈까요? 5년도 가고 죽을 때까지 갑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남편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견딘 남편을 봤어요. 근데 더 이상 남자가 아니에요. 쓰레기통 하나 비워라. 그 남편이 그냥 분노해요. 네가 애가 옆에 있는데도 이 새끼 그때 그년이랑 만나가지고 막 애가 있는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 그때 우리 중학교 다닐 때거든. 지금 이건 좀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니까 이 새끼도 같은 놈이라 다 해쳐줘요. 그런 집은요. 애들이 다 집을 나가요. 성인만 되면 집을 나가요. 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제 누가 받아내야 돼 그거다? 남편이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지금까지 보니까 한 10년 정도 분노가 지속되는 건 맞어요. 제가. 이성을 잃어버려요. 이성을. 굉장히 위험하죠. 할 땐 또 되게 잘해요. 또.
서로 좋을 땐 되게 좋다가 조그마한 남편이 조그마한 뭐 하나가 움직여지면 조그마한 자기와 안 맞는 여자 아내가 원하는 대로 요만큼이라도 안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 그냥 나와요. 언제 거? 20년 전 거, 10년 전 거 다 외도에 관련된 거 끌고 와서 그것까지 분노를 합니다. 분노가 지속되는 사람들은 남편이 받아주는 거래요. 그럼 이 영상을 만약에 남편들이 봤다. 빨리 포기해야 되는구나. 응? 그러면 빨리 포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포기가 뭔데요? 끝내겠다는 거예요. 끝. 아내와의 인간관계를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집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요. 그냥. 더 이상 이제 안 살겠다는 거예요. 돌아오질 않아요. 남편이 돌아오질 않아요.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돌아가요. 거기는. 그때 이제 아내가 정신 차리고 내가 이게 아니었구나. 어떻게든 회복하려고 선생님 하면서 와가지고 상담 어쩌고저쩌고 안 돌아온다니까요. 왜? 자기가 거 다 해봤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난 더 이상 이제 됐어. 왜? 내가 할 게 없다라고 이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관련된데 이게 굉장히 많이 지속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가 지속되고 있다면 알아야죠. 두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의식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수많은 것들이 지금 안에서 작용을 하고 있다. 치료가 되지 않은 채 작용을 하다 보니까 계속 끊임없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노가 끝까지 지속이 됩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이건 표현해서 여기 남편이 미안하다 잘못했다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적반하장인 사람들이 있어요. 적반하장 집 나가고 또 외도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속이고 또 나가가지고 잘해주면서 참 잘해주다가 아내가 좀 괜찮아지는 것 같으니까 또 나가서 또 외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상하게 분노가 중간에 멈춰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통상적으로 분노가 지속되는 것은 이 남편들이 자기가 정말 끝까지 어떻게든 이 와이프에 대해서 미안함으로 책임지려고 끝까지 미안하다 잘못했다를 표현하는 아내가 표현할 때마다 이거를 하는 남편들에게 대체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는 게 분노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럼 분노가 지속되는 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응? 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잖아. 이 남편들이 이렇게 잘하는 거를. 그러면 여러분들의 분노는 치료가 안 됩니다. 그거는 분노 치료가 아니에요. 분노가 치료가 안 돼요. 분노 치료는 남편이 잘한다 그래서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많은 여자들이 이걸 원합니다. 자, 적반하장으로 나갑니다. 적반하장이요. 선생님, 이거 안 해도 좋으니까 그냥 미안하다 말 한마디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남편이 진짜 진심 어리게 느껴져요. 와이프가 볼 때.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때 참 잘못했다. 그러면 언제부터 분노가 나옵니까? 몇 년 지나서부터 분노가 나옵니다. 분노는 그렇게 그냥 덮어두는 게 분노가 아니에요. 온전하다면 그 아내가 온전하다 그러면 반드시 그게 언젠가는 나와요. 언젠가는. 그때는 감당을 못해요. 왜? 팩트가 틀리잖아요. 남편 의도가 아니라 다른 걸 가지고서 그 분노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들의 분노를 하는 경우를 두 번째를 보게 되면 아내가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책을 합니다. 자기가 자책을 해요. 자기 잘못이라고 자책을 합니다. 대신 자책을 하는데 남편이 이 아내에 관련되는 부분을 케어를 안 해주는 거예요. 케어 안 해줄 때가 있어요. 남편이 나 몰라라 하는데 아이들이 만만할 때예요. 아이들이 만만할 때 이 자책에 관련된 이 분노를 아이들한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노가 계속 지속됩니다. 대부분들이 어디로 많이 가냐면 여기는 남편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아이들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소한 거 하나에도 엄마한테 굉장히 혼이 납니다. 강목으로도 막 맞고 이래요. 이 분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분노는 제정신이 아니라니까요. 얘기했잖아요. 무의식이 작용한다고. 그래서 남편이 케어를 안 해주다 보니까 나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 맞는데 남편이 이걸 안 해주다 보니까 치료가 안 되니까 누구한테로? 아이들한테로 갑니다. 아이들한테로. 그래서 타인들, 즉 당사자가 아닌 그 다음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거든요. 아이들을 향해서 나갑니다. 내 아이가 아니에요. 누구 아이예요? 남편의 아이예요. 그래서 굉장히 모질게 대합니다. 한번
혼을 내도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엄마로서 혼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분노를 가진 아내가 남편에게 진짜 복수하듯이 아이들에게 혼을 냅니다. 그 꼬맹이 같은 2살짜리, 3살짜리들 주먹 막 날아갑니다. 발길질하고 난리도 아니죠. 애들이 멍이 들는지 안 들는지도 몰라요. 이성을 잃어버린다니까요. 굉장히 위험하죠. 이런 사람들이 분노가 지속이 돼요. 그리고 한 번 글로 표현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글로 표현하는 겁니다. 나몰라라기 때문에 그래요. 나몰라. 근데 진짜 몰라요. 아내가 분노를 하고 있는지를. 아내 성격이 이상하고 저 여자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뭐가 만들냐면 바로 이 분노가 계속 치료되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는 굉장한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 남자를 파괴시키는 거고 여기는 내 아이들을 파괴시킵니다. 근데 재밌게도 파괴시키면 파괴시킬수록 자기 자신도 파괴되어요. 왜? 고통이 커지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더 이상 인격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인격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인격은 우리가 인간의 성품이거든요. 이성적으로 자기가 참을 건 참고 희생할 건 희생하고 어쩔 건 없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자기의 성품을 가져가게 되는데 이게 망실이 돼버려요. 손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사라지게 만드는 게 분노예요.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인격은 점점 없어지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만 살아있습니까? 본능만 살아있게 돼요. 자기한테 좋으면 하하고 안 좋으면 그 순간 난리가 나겠죠. 근데 여기서 나몰라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몰라라. 내가 조금만 남편한테 스트레스 받았어. 남편이 오늘 집에 안 들어왔어. 그날 누가 죽어요? 일주일 내내 아이들이 죽습니다. 조그마한 사소한 하나에 가지고도. 그래서 우리가 식당이라든가 또는 길거리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엄마가 아이들을 굉장히 우리가 봐도 좀 심할 정도로 다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뭔지는 모르지만 이 분노가 마음 안에서 왜 작용하는지는 몰라요. 마음 안에서 작용을 하면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이 자책도 본인은 참고 있지만 표현을 해요. 어딘가에서. 어딘가로 표현해 들어가는 것. 이런 자체가 분노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노가 사라지면 사태는 심각해집니다. 분노의 위험성에 대한 것을 포럼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분노하다가 갑자기 분노가 탁 사라졌어. 분노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 분노하던 사람이 뭐가 발생한다 그랬습니까? 중증우울증, 즉 자기 자책으로만 무조건 몰고 들어가 버리게 되면 중증우울증에 빠져들게 되고 자기 자책으로 빠져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딴 데로 관심을 돌려버리면 중독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독증 아니면 중독 아니면 우울증으로 들어가게 되면 분노가 사라져요. 사라진 게 사실은 아니에요. 계속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가 작용할 때마다 중독은 더 강화되고요. 분노가 작용할 때마다 우울은 더 강화돼요. 그래서 자기가 죽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리다. 애들이 어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어린 것들이 눈에 밟히니까 내가 못 죽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분노는 뭐 한다 그랬어요? 이성을 잃게 만든다 그랬죠. 그 순간 뭐가 생각돼요? 애들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없는 세상에 이런들을 놔두면 안 되거든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차라리 우울증보다는 중독증으로 가는 게 나아요. 여기저기 가서 웃으면서 몸 팔고 뭐하고 돌아다니는 게 훨씬 나아요. 미친 듯이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나아요. 최소한 인명살상은 안 하니까요. 굉장히 위험한 게 분노예요. 그래서 우리 이 분노가 지속된다는 거는 누군가가 파괴돼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남편이 파괴되든 아니면 아이들이 파괴되든 누군가 계속 파괴돼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일수록 아직은 그래도 분노가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분노만 치료하면 돼요. 분노만. 만약에 우울증으로 들어가 있다. 우울증 치료해서 어디로 넘겨야 돼요? 분노하게 남겨놓고 그리고 분노를 치료해야 돼요. 그래서 우울증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은 분노가 아니라 우울증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을 우울증이 있는 사람을 분노하게 만드는데 시간이 분노 치료하는데 3개월 걸린다. 1개월 걸린다고 쳐. 분노를 치료하는데 1개월 걸립니다. 분노가 사라지면서 우울증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 치료하는 데는 1년이 걸립니다. 10배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중독증으로 들어가 있어. 중독증을 치료해서 다시 분노하게 만드는 건 거의 5년에서 10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아직은 치료의 기회가 충분히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아직은.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그래서 분노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딱 들어가게 되면 내가 아까 왜 증상에 관련된 부분에서 자가진단 또는 타인이 누군가가 진단했을 때 이건 좀 아니다. 이건 아무리 이걸 해도 이건 아닐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어가면 이후야를 막나고 빨리 치료부터 해야 돼요. 분노는. 왜? 파괴를 하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힘이에요. 이게 우리가 죽을 때 마지막 호흡까지도 안간힘을 써서 내어뱉는 그 에너지 있죠. 죽을 에너지까지 다 쓰는 거예요. 죽을 에너지. 그래서 몸과 마음이 싹 다 파괴되는 게 분노예요. 그래서 이 분노가 지속되는 경우는 이 두 가지 경우에 이 외에는 분노가 멈춥니다. 근데 사실은 분노가 멈춘 게 아니라 분노가 지속이 돼요. 그런데 분노가 지속되면 우울증도 지속되는 거고 분노가 지속되면 중독도 지속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TV에서 가끔 나오는 게 저장면박증 같은 경우 보신 적 있죠? 쓰레기 모으고 사는 거. 어떤 특정한 하나에 완전히 막 빠져가지고 그거 아니면 죽을 것 같고 막 이런 거. 그것도 또 하나의 우울증 증세나 또는 중독증 증세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과연 그들이 어떤 분노를 가지고 있을까? 그걸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근데 얘기하겠냐고. 이미 없어졌는데. 사실은 없어진 게 아니라 무의식에서는 계속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는 생겼을 때 반드시 치료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죽는 날까지 작용을 해요. 근데 자기가 몰라요. 그게 작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분노할 때는 알아요. 그러니까 이성을 잃었다가 제정신으로 돌아오거든요.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한쪽으로 몰아가게 됐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지속된다 해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치료할 시기가 아직은 이른 상태가 아니에요. 아직은 치료할 시기예요. 분노가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부분을 참고를 해서 분노가 지속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특히 분노하는 사람들은 남편이 미안하다 잘못했다고만 하면은 얘가 용서해 줄게. 그래서 미안하다 잘못했다니까 더 분노해요.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그래 미안한 짓이 뭔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제 내가 다 알 때까지 열거를 해야 돼요. 상간녀가 둘이다. 그러면 그것 문제 싸게서 해야 돼요. 그리고 기간이 3년이다. 그러면 3년이 문제예요 지금? 아니야. 너 나 만났을 때부터 틀림없이 그랬을지도 몰라. 결혼생활 전체를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답 안 나와요. 왜냐면 기억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는 이후야를 막론하고 치료부터 해야 돼요. 치료부터. 분노가 지속되는 건지 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은 분노가 지속되고 있나요? 아니면은 처음 오신 분들은 분노가 지속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사라졌을까? 생각 좀 해보세요. 분노부터 치료해야 돼요. 이후야를 막론하고 분노가 치료되지 않는 이상은 상처도 치료 안 되고 행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들은 무조건 다 문제가 생겨요. 아이들은 내가 엄청나게 참고 아이들을 정말 아이들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편 버리고 돈 벌어오는 기계다 생각을 하고 뭐만 합니까? 진짜 내 아이들을 위해서만 살아가요. 그 아이들 온전할 것 같아요? 또 때 되면 또 외도합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외도는 대물림돼요. 그 아이들이 그래서 대물림되는 게 아니고 엄마가 그만큼의 분노를 그 아이들한테 심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왜 그런지 몰라요. 집착을 하게 되죠. 굉장히 강한 집착. 그건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는 게 아니에요. 분노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굉장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생활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면은 딱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때에서 끊으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은 가지 말자고. 치료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걸 참고를 해서 분노가 지속되는 것도 사실은 나쁜 게 아니에요. 지속이 아직 되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은 분노에서 다른 병증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이기 때문에 치료만 해주면 돼. 치료의 시기라는 뜻이 아직은. 그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